뉴스킨 하면은 화장품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파마넥스 건강식품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마넥스와 진짜 사업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 아이템을 잘 알아보실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시고 또 잘 적으시면서 또 잘 되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킨 코리아 최고의 파마넥스 강사님 장재영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앞에서 과하게 소개받은 뉴스키너 장재영 인사드립니다. 장경옥 사장님이 저한테 이름을 바꿔갖고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맞아요. 제가 원래 이름이 뉴스킨에서 쓰던 이름은 장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장재영으로 개명을 했는데 저만 안 어색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제 재영으로 불려오다가 올해 초에 이제 어머니가 너무 작년부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기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 안 좋아지시면서 야, 내가 너 이름을 바꿔놓고 죽어야지. 맨날 왜 안 바꾸냐고. 옛날에는 개명하기가 어려워서 못 바꿔줬는데 지금은 개명하기 쉽대. 얼른 바꿀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바꿨어요. 작년에 바꿨는데 어머니는 이제 올해 2월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데 뭘 우길 게 뭐가 있나. 원래대로 그냥 하던 거 돌아간 건데 원래 엄마가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웠지.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 편하게 해드린다고 이름을 원래대로, 저한테는 원래대로인데 뉴스킨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엔 제가 장명희로 이름이 있었으니까 되게 여러분들이 또 어색해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도 장재영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많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요청받은 강의가 뉴스킨에는 스킨케어의 뉴스킨도 있지만은 건강기능식품인 파마넥스와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얼마 작년이었나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전념이었어요. 근데 그 전념이라는 책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뉴스킨을 왜 시작했어? 그러면 그냥 돈 벌려고. 어떤 돈? 그냥 쉽게 말해서 가볍게 말하면 놀면서 들어오는 돈. 그런 거 벌려고 진짜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한테 어떤 생각이 됐냐면 시간이 지나 보니까 돈은 그냥 쓸 만큼은 벌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돈 말고 네가 진짜 만약에 이 뉴스킨이라는 일을 했을 때 끝에 남기고 싶은 게 뭐야, 장재영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한테 어떤 진짜 소명이 생겼냐면요. 적어도 뉴스킨 안에 몸담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한 발만 먼저 공부를 해서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돈 버세요가 아니라 돈 버는 거는 따라오는 거니까 건강하세요. 그게 육체든 정신이든 건강하세요라는 걸 갖다가 먼저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2019년 이후에 제가 그 전부터도 좀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중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엄청 건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불편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낫는다라는 개념이 없는 병 있죠. 천식, 아토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질환들이 많았어요. 남들은 한 번 수술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편도선도 없어요. 맹장도 없어요. 남들은 그냥 정상적이잖아요. 여기 관절이 악관절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하면 소리 나는 게 여기 연결하는 거. 저는 이거 관절도 하나가 없어서 인공관절에 수술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올해 초에 어머니 2월 달에 돌아가시면서 제가 친정 어머니를 7년간의 이렇게 투병 생활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모셨거든요. 근데 모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딱 그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안에 있는 구절 중에서 세상을 얻었는데 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구절이었어요. 아,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자식이라면 끔찍하게 사셨는데 결국은 엄마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 편안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 때문에? 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아, 그렇다면 내가 이 파마넥스, 다른 건 모르겠고 파마넥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일 깨워주는 일은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정말로 절실하게 오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이 뉴스킨 어떤 제품군들 중에서 파마넥스와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부탁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천센터에 가서 정말 진솔하게 내가 겪었던 그 파마넥스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네. 여기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야, 부천센터에 한번 가보자. 야,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건강과 관련돼가지고 좀 들어보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 아니면 6개월 미만이신 분, 여러분. 네, 6개월 미만. 잘 오셨습니다. 아마 여기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6개월 미만, 1년 미만인 분들이 Recording in progress. 아유, 진짜 그거 다 알아. 다 알아. 들어봤어. 심지어는 그 다단계 회사 아니야? 또는 아메이 같은 회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8단어라는 아니야. 누구죠?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저를 머리통을 탁 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8단어 중에서 이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였냐면 똑같은 거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볼견자하고 볼시자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요 위에 있는 견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고, 그냥 이거는 눈으로 그냥 진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제가 여기에 있는 분들을 봐요. 제가 장경호 사장님을 봐요. 주민회 사장님을 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참 같이 지내보고 하면서 들여다보는 그 과정은 견이거든요. 근데 저도 10년 넘게, 10년 전에 뉴스킨을 볼 때는 그냥 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보는 거. 근데 오랫동안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모르던 거, 아, 이 창립자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보다 먼저 한 리더 사장님들이 이런 뜻이 있었겠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진짜 많이 가슴 깊이 느끼거든요. 오늘 강의를, 그래, 너 한번 들어볼게가 아니라, 아, 저 10년 넘게 하고 건강에 진짜 관심 많은 저 여자분이 왜 저렇게 목청을 높여서 저 강의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시하지 말고 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강의 첫머리에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나는 진짜 건강하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 제가 강의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분 건강하세요라고 손 드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강의에는 거의 아무도 안 들고 한 10번쯤 강의했을 때 갑자기 어떤 젊은 분이 저요라고 한 분 정도 나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 즉 뭐냐면 질병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한 건 아닌 그 어딘가의 미묘한 상태. 검사를 했는데는 뭐 그런 검사에는 어떤 걸리지는 않아.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아직 병이 아닌 상태, 반건강인 상태라고 해요. 이렇게. 미병이나 반건강, 아건강이라고 불리운대요. 근데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엄마를 보내면서 다시는 이런 거와 관련돼서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막 진짜 멱살을 잡고 알려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연세가 50대 이후, 40대 중반 이후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가끔 자다가 쥐가 난다, 다리에. 그 다음에 다리가 그냥 이렇게 지금 앉아있으면 다리가 하체 여기 종아리가 막 저리다. 있으시면요, 그냥 마음속으로 체크를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 그때 뭔가가 엄마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에 자다가 맨날 쥐가 난다고 그러세요. 전화를 하면. 결혼해가 제가 있는데 엄마, 나는 요즘에 쥐가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이렇게 가끔 이런 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나이 먹으면 그냥 피곤해서 많이 걷거나 아니면 그래서 일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리에 쥐 나는 현상이요. 그거는요. 어떤 여러분들이 앞으로 벌어질 어마무시한 병의 전조 증상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안 좋으시겠죠? 저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딴짓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아직은 건강하지도 않지만은 아직은 병이 아닌 상태를 미병이나 반건강, 아건강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래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5%고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사람, 그럼 나머지 중간에 대부분인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무언가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있는 질환 중에서 나는 하나라도 걸린다? 하나, 알츠하이머 아닌데, 난 치매도 아니고, 파킨슨, 편두통? 임신 중독증 걸렸던 적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모유가 잘 안 나와가지고 먹인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난임, 임신이 잘 안 되는 거, 유방암, 전립선암, 다장암, 쥐젖? 나 쥐젖 있어. 이게 어떤 걸 알려주는 신호일까요, 이게? 이거 병에 그저 걸렸어. 이렇게 이런 거야. 비만, 점점점. 근데 나는 여기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아직은이야. 뭐야, 저 아줌마가 왜 갑자기 저한테 겁을 주죠?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데 혹시 제가 질문하는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 체크를 꼭 해보세요. 나는 몇 개에 해당되는지. 다음 차트. 복부에 지방이 많은가? 혈압이 높은가? 속으로 체크하시고서 제가 질문하면 꼭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나온 거고 논문으로 검증되고 의학 박사님이 얘기한 거니까. 신장병 가족력이 있는가?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가? 몸이 잘 붓는가?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는가?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는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인 경우, 남자인 경우는 발기부전이 있는가? 나는 여기서 하나도 체크가 안 됐다. 또는 한 개 체크됐다. 네, 2개 이상이다. 하나도 체크 안 된 분 빼놓고 한 개를 체크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한 개, 어떤 거가 있을 확률이 거의 높은 거, 한 개. 2개면은 그냥 10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을 확률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저 당뇨 아니에요. 저 당뇨 없는데 무슨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면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병이 나타나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상관관계는 있는데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내가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100% 있는 게 맞고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떤 병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노출됐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5년, 짧으면 5년, 나이가 있으시면 10년 또는 20년 후에 어떤 질환으로 갈 확률이 높으냐면요. 이 질환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래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아직은 당뇨는 아니고 조심하래. 아직은 혈압은 높지 않는데 조심할 단계래. 라고 나왔다면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중성지방 전 단계, 고도 비만은 아닌데 약간 통통한 편이니까는 식이 조절해가지고 운동해가지고 살을 빼래라고 나타난 말을 만약에 병원에서 들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미병의 상태, 반건강의 상태라고 만약에 판명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면 인슐린 저항성에 지금 당뇨 전 단계에 나가면 수년 전에서 수십 년 전에 인슐린 저항성에서 계속 노출됐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제가 지금 20대 초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30대인데요. 40대인데요. 50대인데요. 60대인데요. 내가 인슐린 저항성에서 그다지 노출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먹거리도 바르고 생활도 바르고 운동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랑 상관이 없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태어났다면 이거와 상관없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우리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막달의 아이를 자라게 하려고 할 때요. 반드시 인위적으로 건강한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돼야지만 아기가 자라요. 자궁이 자라고. 그런 제가
태어나가지고 청소년들이 돼 사춘기가 됐을 때 가슴이 나오고 생리를 하고 변성기가 되려면요, 인위적인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돼야 돼.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잘 못 따라서 갑자기요, 나 말랐었는데요, 청소년기 사춘기가 되면 뚱뚱해졌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자들이 그러고서 나서 대학생이 돼가지고 살이 빠지고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임신을 하게 돼. 그럼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 나는 마르고 빼빼한 몸이었는데 아기를 갖는다라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돼요. 그래서 먹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잘못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달에 임신 중독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주 지혜로운 산모들은 어떻게 돼요? 임신을 했을 때 막 먹지 않아요. 좋은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몸은 진짜 전체가 되게 날씬한데 배만 쏠록 나오는 거, 영양 밸런스 맞춰서.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자들이 더 취약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자궁이 수축되면서 날씬해지는 방법? 모유수유예요. 근데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요? 제왕절개라든가 피치 못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막 그런 상태가 쭉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폐경이 돼버리네. 폐경,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라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슐린 저항성 상태예요. 그래서 갑자기 폐경이 된 이후에 여자들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물만 먹었어. 근데 살이 쪄 이래요. 근데 물만 먹나요? 폐경 이후에 여성들? 애 다 키워놨으니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아침부터 우리 카페 가가지고 막 빵이랑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폐경이 지나고 3년, 4년, 5년이 지나서 내가 그렇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나 지금 당뇨 전 단계래, 고혈압이래, 중성지방이 높대, 콜레스테롤 높대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한다고, 이제는 알아요.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를 해서 살을 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운동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 여러분이 먹은 빵 한 쪽, 밥 한 공기를 운동으로 빼려면요, 일반 중년 여성들이요, 남성들이요, 그 운동을 해낼 수가 없어요. 달리기를 막 힘차게 막 두세 시간씩 해가지고 300칼로리를 뺀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운동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나의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호르몬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 어시스트가 되는 게 운동이지, 칼로리를 소모하기, 전적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요, 어마무시한 제품이 TRM가 나와요. TRM의 기전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인슐린 저항성, 어떤 사람들은 TR90가 90일 만에 드라마틱하게 빠지는데, 저처럼 TR90 두 세트를 먹었는데, 세 세트를 먹었는데 0.5%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아주 오랫동안 막, 심지어는 쪄요. 왜요? 혈관이요, 탄성을 잃고 인슐린 저항성이 진짜 오랫동안 노출됐던 사람. 왜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였으니까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제가 뉴스킨에서 가장 많이 TR90를 늦게 효과를 본 사람일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43% 체지방률, 몸무게 70.1kg. 그래갖고서는 열심히 TR90를 해야지 그래야지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했어요. 세 세트를 연이어서. 했겠죠, 식단을? 그랬는데 몇 프로 빠져? 0.1%. 그 데이터를 보면 참혹해요. 아, 이게 뭐야. TR90를 이기는 사람도 있네? 파마넥스 과학자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는 어떤 분은요, 90일 만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빼서 저한테 막 소개를 해. 자기야 왜 살을 안 빼?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근데 원인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볼게. 그랬는데, 네 세트째 건강이 들어가면서 제가 43%에서 34%까지 쭉 빠져요, 이렇게. 근데 그 기전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 밑에는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는 90일 만에 TR90를 통해서 정말로 얼마 진짜 멋있게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같이 폐경이 된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안 빠져요. 그런 여성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뭐냐면 전 TRM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TRM의 제품 하나가 왜 개발이 더 되어졌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근데 그 인슐린 저항성이 어떤 거를 일으키냐면요. 아무리 뭐 안 먹어도 살 안 빠져.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 안 늘어. 체지방은 안 줄고.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요, 정말 희소식이에요. 왜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 TR9T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한 부분을 이 TRM가 해결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TR9T가 체중 조절 및 웰빙 제품으로 1등 했거든요. 체중 조절로 그동안 1등 했어요. 근데 체중 조절 시장보다 웰빙이 더 1등 할 거예요. 여러분, 파마넥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하셔야 되냐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선진국인가요? 질문하면 아리까리해야 돼요. 선진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선진국 맞아요. 내가 선진국의 삶이 아니어도 선진국으로 간 건 맞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10위권 안이에요. 10위권 아닌데, 우리가 프랑스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뉴스킨 케어인 뉴스킨의 시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이렇게 겉에 있는 것보다는 안에 이 이너 이런 파마넥스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훨씬 커져요. 그런데 소비자들이요 나보다 더 똑똑해요. 왜 똑똑해질까요? 방송에서 많이 떠들어요. 옳지 않은 정보든 옳은 정보든 굉장히 많이 떠들어요. 근데 그들보다 너무나 많이는 아니도 조금 앞서 있고 그들에게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려면요. 파마넥스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자리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저처럼 여러 개를 공부를 해가지고 짬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마음껏 이렇게 내놓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획하실 거 아니에요. 나 2022년도에는 그 코로나 그동안 2년 동안에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하면서 계획 안에는 다 있을 거예요. 세 가지 기본이잖아요. 그 계획 세울 때. 운동, 독서, 또 뭐 있어요? 뭐 재테크 이런 거는 기본으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운동,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건강, 그다음에 뭐 운동, 그다음에 재테크 다 포함된 게 뉴스킨이에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요 인슐린 저항성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체크할 때 내가 인슐린 저항성에 노출됐나 안 됐나를 갖다가 아까 그 8항목을 체크를 하셔갖고 해보세요. 저도 과거에는요, 하다 보면 아토피 환자들 같은 거 뉴스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건선인데 뉴스킨 제품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뉴스킨 제품을 어떻게 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가 안 살게 하고 만약에 건조한 피부라면 보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건선이 있다 그러면요. 그분은 겉에는 건선으로 나타났지만 안에는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그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파마넥스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물론 그분의 연령대에서 다르겠지만요. 가장 좋은 건 전 TR9T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TR9T 엄청나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부천에 우리 김영우 사장님, 이창미 사장님 계시니까 TR9T는 여러분 집중적으로 진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중 조절이 아니라 체중 조절 및 웰빙에 해당되는 이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 TR9T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비만이기 때문에 하는 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내 몸 안에 혈관이 있어서 피가 흐른다. 그럼 누구나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새해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려고 하면 근데 그 TR9T가 저같이 오래된 인슐린 저항성에 노출되어 있던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기간이 너무 오래됐던 부분이 있는데 TR9T하고 그다음에 TRM하고 저는 플러스 뭐가 만나면 대박이냐면요. 뉴비트, 바이크. 이게 만나면 본사가 여러분 많은 운동기구가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뉴비트를 했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요, 가장 좋은 운동이 뭐예요? 예, 자전거예요. 왜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때는요, 내가 췌장에서도 인슐린에 대한 분비를 갖다 조절하지만요, 근육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근육 중에서 우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허벅지 근육이에요. 근데 이 허벅지 근육과 관련돼가지고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크, 뉴비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 바이크 놀 데가 없어. 좋은 건 알겠는데 나 놀 데가 없어서 못 사겠어. 오늘부터 이제 일반 판매하는데. 놀 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래 살려면 반드시 그냥 쇼파를 치우세요.
그리고 쇼파를 치우든지 아니면 바디 프렌드를 치우든지 뭘 치우고 노세요. 왜요?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을 갖다가 혈관을 공격하는 것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혈당 스파이크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당뇨 고혈압이 아닌데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걔가 적당히 치솟아야 돼요. 식후 혈당이. 근데 적당히 치솟지 않고 막 160, 170, 180, 200까지 확 순간에 치솟는 게 혈당 스파이크인데 그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을 굉장히 많이 공격해요. 근데 내가 식후에 내가 갱년기야 아니면 내가 비만이야 아니면 당뇨야 고혈압인 사람들은요 혈당 스파이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혈당 스파이크를 나는 걸 갖다가 막는 방법이 있어요. 바이크 올라가셔갖고요 그냥 힘들지 않게 5분만 타세요. 혈당 스파이크 막을 수 있어요. 그 네가 어떻게 알아? 예, 제가 그거 다 실험해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소비자한테도 그래서 제가 쇼파 치우세요. 바디 프렌드 치우세요. 지금 누워서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놓게 하셔갖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8문항요. 꼭. 그러면 저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가지고 거의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도대체 왜 생겼냐라는 거예요. 이게 먹거리와 환경오염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 나는 먹거리 완벽하다. 그 다음에 나는 환경오염 전혀 없는 산속에서 산다. 자연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밤에 우리 집에서 불을 끄면 커튼을 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 데서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지하철로. 어디 살기 2시간 걸려요? 저 이천에 살아요. 이천에서 차를 갖고 올까 그냥 올까 하다가 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벌어질 어떤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왜냐면 이 강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하철을 탑시다 그러고서는 그냥 지하철 타고 제가 왔어요. 왔는데 이천에 내려간 이유는 저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저랑 뉴스킨하고 뉴스킨을 하면서 인플루언서예요. 네, 그거를 해요. 그걸 하고 그다음에 둘째 딸은 골프 선수예요. 그래서 이천을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천에 내려갔는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게 뭐였냐면요. 집에서 잘라고 불을 끄면 깜깜해요. 커튼을 안 쳤는데. 엄청 중요하대요, 그게. 그래서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이 그러시는데 왜 그런 줄 알아? 저 가로등 밑에 있는 논에 있는 벼는 잘 자란대요. 왜냐하면 낮에도 태양빛을 받고 밤에서도 빛을 받으니까. 근데 쟤는 잘 자라가지고 쑥쑥 자라는데 저거 다 쭉정이야. 알곡이 없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쭉정이가 되는 상태가 뭐예요? 사람이 쭉정이가 돼. 빛에 계속 노출돼가지고 쭉정이가 되는 상태가 뭐예요? 그 쭉정이가 되는 상태가 뭐냐면 사람은요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10시부터 그 12시에 잠이 들지 않으면은 어떤 거가 있냐면요 우리 그 오토파지라고 아세요? 내가 몸 안에서 자는 동안에 내 몸의 찌꺼기를 내가 다 없애는 과정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염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면이 엄청 중요해요. 저는 50대 후반인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학교 입학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4당 오락이라고 요즘 젊으신 분들은 뭐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야. 잠은 죽어서 자는 거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봐봐라 정주영 같은 사람들 3시간 자고도 성공했대. 근데 제가 숙면의 모든 것이라는 그 책에서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암막 커튼 친구가 좋아야 돼. 이게 비즈니스랑 연결된 게 그 책에서 유래된 거예요. 왜냐면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그 스탠포드 의대에 수면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내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에 의하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몇 시간 자야 돼요? 최소한 7시간, 8시간은 자야 된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4당 오락. 잠은 죽어서 자는 거야. 근데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우리 인구에서 1% 미만이래요. 숏 슬리퍼. 짧게 자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잠 많이 자는 거 말고 시간 활용을 잘해서 수면할 때 수면하고 일할 때 일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수면도. 그 다음에 식이, 여러분 뭐 드세요? 오늘 여러분 점심에 이거 끝나고 나가셔가지고 어떤 걸 드셔야 되냐면 한번 골라보세요. 밀가루 제품 안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제 탄수화물 안 돼. 그 다음에 설탕 들어간 거 안 돼. 그 다음에 가능하면 MSG 안 들어간 거 안 돼. 이거를 빼놓고 식사 뭐 하실지 찾아보세요. 머릿속으로 뭐 있는지. 예, 쉐이크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가 생겨요? 샐러드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먹을거리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 식단 중에 하나가 저탄고지 많이 하시잖아요.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뭐 그다음에 흰쌀, 그다음에 흰 설탕, 튀긴 음식 먹지 말고 야채라든가 그런 거 드십시오라고 해요. 근데 이 식이 잘하고 수면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운동 잘하고 비타민 미네랄 잘 먹으려면 야, 이거 어떻게 다 해? 하면요, 이건요, 돈과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돈과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옛날에 그랬어요. 뉴욕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요, 정말 날씬한 사람들이 뉴욕을 갔다가 거리를 걸어간대요. 뚱뚱한 건요, 내가 가난합니다. 아니면은 또 가난하지 않더라도 정신이 게으릅니다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다 떠나서 뚱뚱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건강에 질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나 개인으로 봤을 때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가끔가다 건강기능식품 권하면 이러잖아요. 아, 나 오래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오래 살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려고 먹는 게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관리 현대인들 될 수 없어요. 식이 관리 안 돼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돼요? 운동? 야, 나 운동 못해. 피곤해서 자야 돼.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애가 100은 아니지만 어시스트가 돼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왜 파마넥스여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그럴 줄 알았어. 왜 파마넥스에 대해서. 자기 거 좋다고. 혹시 저에게 반감이 있으시다면 한번 전 여쭙고 싶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파마넥스 말고 어떤 건강기능식품 세상에 많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어봤는데 아니 먹어봤는데 말고 좀 이론적인 뒷받침을 대가면서 그냥 내가 비타민 미네랄 이건 최고인 것 같다라는 거 있으면 저한테 그냥 권해주세요. 제가 사업은 그만둘 수는 없지만은 그 제품 먹을게요. 진짜로 그 제품 먹을 의향이 있어요. 왜냐면 사면 되는 거니까 그거 먹는데. 그런데 저 못 발견했어요. 논리적으로 내가 먹어봤는데 좋아 정도 말고 내가 먹어봤는데 좋은데 이론이 이래라고 하는 제품 있으면 저한테 권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제품 저희 파트너한테도 권하고 저희 가족들한테 권해서 먹을게요. 근데 여기는 없겠지만은 혹시 줌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반감 있으시는 분들 좀 알려주세요. 네,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앞에 말한 걸 갖다가 해결해야 돼요. 그 중에서 만약에 해결해야 된다면 만약에 한 개밖에 못해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 드시지 말고 시기를 갖다가 조절하세요. 시기. 이거를 100% 내가 간장 된장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 내가 텃밭에서 야채하고 그러려면 자연인으로 살아야 돼. 어쨌든 뭐 아니면은요 파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팔에도 어떤 파는 2,000원인데 어떤 파는 한 달에 10,000원짜리 파 있고요. 똑같은 우유인데 똑같은 200ml가 어떤 거는 1,000원짜리가 있는데 똑같은 200ml가 8,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드세요. 괜찮으니까. 너 나 놀리냐? 이렇게 속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한 달에 식비가 얼마 드는데. 맞아요. 요즘엔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좋은 거 그냥 평범하게 먹었어요. 부자가 고기 좀 더 먹겠죠, 먼저.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어요. 근데 요즘엔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이 먹거리 차이가 너무 커져요. 너무 커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 안 벌고 텃밭 갖고 가면서 그거 일일이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롭게 이 시기에 대해서 100%할 수 없다면 이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 관리를 해가면서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좋은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라든가 줌에 계신 분들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지금쯤이면 주부들 같은 경우는 뭘 해요? 아유, 애들 뭐 다 보내고 남편 보내고 그냥 늘어져 앉아갖고 TV 켜가지고서는 뭐 여러 가지 보겠죠. 뭐 아침 연속극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요, 공부를 하시겠다고 적어도 앉아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훌륭하세요, 진짜. 훌륭하다, 훌륭하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요, 막 그동안 제가 그러고 살아왔던 것 같아. 너 이거 목표 달성 이거 했는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막 좀 다구치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긴 하되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그런 걸 해보고 살까 이렇게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준 있으셨나요? 저 없었어요. 저 파마넥스 이거 뉴스킨 만나기 전에 어떻게 선택했냐? 유명한 제품. 그 다음에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하는 거 좋은 거겠지? 그 다음에 한의원 갔을 때는 그래도 경희대 한의원 나온 선생님한테 한약 지어 먹으면 좋은 거겠지? 이렇게 골랐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유명한 제품. 홍삼 고른다? 정관장. 그 다음에 뭐 건식 같은 거 고른다? 그러면 풀무원이나 뭐 그런 유명한 회사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 유럽 같은 데서 이게 저울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왜? 아까 말한 거 식이,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그 운동도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운동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웨이트가 필요해요. 근데 집에서 웨이트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뉴비트 어마무시한 회사가 과학적으로 선택한 운동 방법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한다 그러면 이 GMP 공정이 여기 적혀 있나 보시면 돼요.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을 갖다가 선택을 할 때 3단계 공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파마넥스 또 제품이 이 GMP 공정이겠네요? 네. 그런데 파마넥스는 원래 태생이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지만요. 원래 태생은 뭐였냐면요. 제약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약회사에서 이 마이클 창 박사와 조셉 창 박사가 어떤 걸 추구하려고 했냐면 약은 아니야. 약은 아닌데 약과 같은 효능은 있는데 건강 기능처럼 기능식품처럼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려면 이 공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공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데 약을 만드는 공정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든 게 US 품질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어떤 공정이냐면요. 이런 공정이에요. 6가지 공정. 아,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은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물론 건강식품은요. 우리가 말하는 식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근데 그 기능자가 붙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GMP 공정으로 만들어요. 근데 파마넥스가 이 US 품질 공정으로 만든 이유가 아까 약은 아닌데 자연에서 추출해서 약과 같은 그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이 US 공정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거는 뭐냐면요. 저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은요. 요 3, 4번이랑 5, 6번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건강기능식품은요. 한 번에 먹어서 약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진짜 안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게 먹어보니까 그냥 좋더라 정도가 아니라 먹어봤는데 이걸 2~3달 섭취를 했더니 어떤 부분이 어떻게 나았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이게 임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콜레스틴이에요. 미국은 물론 폴리코사놀이라는 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바꾼 이유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그 미국의 FDA랑 우리 파마넥스랑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그냥 1대1 해가지고선 무승부돼가지고선 더 이상 유통할 수가 없어서 그 성분을 콜레스테롤을 갖다 낮추는 게 있어요. 이 콜레스틴이라는 건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과 같은 건데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2~3달 섭취했을 때 총 콜레스테롤이 20% 떨어지는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요. 이 6번 때문에 그냥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라는 그런 체험 사례가 아니라 임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6S 공정에 의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가? 없어요. 그래서 파마넥스는요. 어떤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때 뉴스킨도 마찬가지지만 2가지 컨셉으로 내놔요. 시장에 전혀 없거나 아니면 시장에 그 제품이 있는데 불편하게 해서 개선하려고.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요. 홍삼의 예를 많이 들어요. 저희가 홍삼 제품이 있는데 그 홍삼 제품을 최초로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홍삼은 우리나라 정관장 대표적인 회사가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홍삼 만들어낸 데가 많은데 왜 굳이 홍삼을 만들어낸 회사가 많은데 우리가 홍삼을 만들었을까요? 시장이 레드오션이나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6가지 식세스 퀄리티에 의해서 홍삼을 만드는 회사가 없어요. 진짜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홍삼 제품 이름이 앞에 뭐가 붙냐면요. 발효가 붙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홍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강기능식품 종류. 왜 홍삼이에요? 홍삼. 왜? 면역력과 자양강장의 대표적인 게 홍삼이기 때문에 홍삼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37.5%, 거의 40%가량이 홍삼 안에 있는 사포닌이라는 유효 성분을 장에서 분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홍삼을 먹으면 난 안 맞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홍삼 제품을 아무한테나 권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홍삼으로 바꿔야겠다 회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홍삼 앞에 발효를 붙였어요. 발효를 하게 되면요. 우리 이 장 안에 있는 이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누구나 흡수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홍삼을 섭취하려고 하면요. 발효 홍삼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발효 홍삼은 니네만 만드냐?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풀무원이랑 야쿠르트. 네, 맞아요. 근데 야쿠르트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예요? 식품 회사예요. 네. 다른 거죠, 또. 거기서 다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홍삼은 삼을 어떤 과정을 거치죠? 쪄요. 쪄서 찌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홍삼을 찌면요. 발암물질이 생겨요. 벤조피렌 같은. 근데 발암물질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거를 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식세스 공정 중에서 안전성 테스트. 어린이 홍삼도 있거든요. 어린이 홍삼도 그렇고 어른 홍삼도 그렇고 안전성 테스트 하는 과정이 이게 25개만 거치면요. 어린이 홍삼도 유통할 수 있고 어른 홍삼도 유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홍삼은 어떻게 돼요? 250가지의 유해 성분을 걸르는 단계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이왕에 홍삼을 먹을 거라면 발효 붙이고 그다음에 안전성 테스트를 완벽하게 한 제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그러면 내가 비교를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홍삼 있을까?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제가 말로는 못하고. 그 회사 제품은 그러면 발효가 있나? 그 회사 제품에?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그 회사 제품에 발효는 없고 안전성 테스트 그런 반조피렌 같은 경우 당연히 유명하니까 안 나오겠지? 라고 하지만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몇 년 전에 함을 찌는 과정 속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습니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홍삼 여러분들 농도가 깊을수록 홍삼은 어떻게 원액을 먹으려고 그러면 엄청 써요. 너네 거 줄 쓴 거 보니까 유효 성분이 덜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어떤 걸 만들었냐면요. 우리가 그 유효 성분은 그대로 있고 쓴맛을 제거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홍삼이 어떻게 돼요? 갖고 다니려면 유효 성분이 진한 걸 갖고 다니려면 어떻게 돼요? 물이거나 아니면 찐득찐득한 액이거나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 건보 형태로 특허받은 건보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휴대하기 편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제품군들이 제가 홍삼만 얘기한 게 아니라 TR90라는 제품도 있고 유수스펜이라는 제품도 있고 알스케어라는 제품도 있고 정말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성향에 맞춰서 이걸 갖다가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도구로서 활용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하기 쉬운 게 어떤 거냐면요. 유일하게 우리만 있어. 유일하게 남한테는 없어. 이렇게 만드는 제품이 나한테만 비즈니스 도구 있으면 되게 편한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홍삼 하나를 비교해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거나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에이지락 공부를 꼭 하세요. 왜냐하면 에이지락 공부가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제일 쉬운 데몬이 뭐냐면요. 약산성 데몬 하는 거예요. 왜냐면 드라마틱하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워시 플러스 비타민 C 있어 이렇게 보이는데 에이지락은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데몬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에이지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에이지락은요. 비포 애프터를 어떻게 바꿔줘요? 내가 보여줘야 돼 이제. 야, 조 여자가 60인데 제가 40인 줄 알았어. 예를 들어서. 70인데 저 근육 봐봐. 야, 너는 아직도 이렇게 근육이 있어?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건강 상태는. 그러고 만약에 내가 아직은 하는 과정이 있다면 뉴스킨에 정말 많은 분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저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게 나 43%였는데 지금 34% 체지방률 떨어졌어. 이거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제가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네, 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식이와 운동과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저는 워낙 그 사업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식이 좀 대충 먹었던 것 같아요. 대충 먹고 오직 비타민, 미네랄에만 좀 매달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회사가 도와줘서 TR90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도구도 주어줬고 거기다가 비타민, 미네랄을 갖다가 적당하게 섭취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요. 정말 탁월한 제품들이요. 뭐 TR90, 아까 말한 에이지락 제품군, 그 다음에 홍삼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나오려면 나오는 어떤 베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R&D예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이 10원 쓸 때 우리는 30원, 40원, 50원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 그 많은 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R&D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R&D 기술의 노하우가 있냐면요. 이 파마넥스만에 3억 3,300만 개 이상의 독점적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TRM이라는 제품군에 들어가는 과학적인 기전은 이제까지는 그 과학적인 기전은 있었는데 제품화한 회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 과학적인 기전을 갖고 제가 보기엔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초 뭐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그 과대 광고가 되니까. 여러분 비포 애프터 만들어내는 거 또 과대 광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뉴스킨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김내진 사장님 강의를 듣는데 김내진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전에 이거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명품 의류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하셨는데 그 회사가 명품 회사냐 아니냐를 갖다 구분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그 재정적인 상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재정적인 걸 넘어서 매년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가래요. 근데 저희는요, 이 신제품을 넘어서 가지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제품을 갖다가 매년 한두 개씩 꼭 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TRM이라는 거예요, TRM. 그리고 더 기대되는 거는 바디 아이유. 더 기대돼요. 예. 그게 지속적인 R&D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자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 저는 에이지락에 대해서 정말 까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작은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잠시만요. 여기가 네. 아유 강의 잘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적절히 맞춰갖고 예. 예. 이런 과학자문. 옛날엔 과학자문위원 티업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말을 할 때 이 과학자문위원이 뭐 75명의 저명한 과학자분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를 갖다 어시스트 도와주시는 분들이 250분 이상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775명? 이분이 한 분 한 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이에요. 스킨케어면 스킨케어,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면 건강기능식품, 안티에이징이면 안티에이징. 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뉴스킨 제품을 얘기하고 파마넥스 제품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처음에 전 돈 벌려고 이 뉴스킨을 시작을 했는데 알면 알수록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뉴스킨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때 회사는 벌써 어떤 거라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이주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그 전부터 자연 친화적이고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고 사람과 지구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회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에폭 제품 자체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이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지구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 그게 아니라 태생부터 사람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코미니타스 어워즈라는 상이 뭐냐면요. 이게 지구와 사람을 생각하고 탄소 배출과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공헌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코로나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요. 서스테이너빌리티. 여러분,
저는 뉴스킨을 하는 사업자예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려면요. 회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회사가 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말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구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제품군 하나하나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정말로 그 어떤 사람한테 말해도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은 이런 것 같아요. 장경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걸 자녀한테 시켜요. 제가 도둑질을 하고 사기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가지고 도둑질과 사기를 제 자녀에게 물려주지는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뉴스킨, 그 다단계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하는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엄마가 뉴스킨을 하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다단계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뉴스킨을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멋있잖아요. 저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적당히 쓸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교만하면 두 가지의 삶을 살게 된대요. 교만하면. 무슨 삶일까요? 나중에 끝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제가 이런 뉴스킨, 이거 뉴스킨 하면요. 100만 장자 되고 1000만 장자 되고요. 1억도 벌고요가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평범한 가정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 어떠세요라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쉬워졌거든요. 왜 쉬워졌냐면요. 선배 사업자들이 뉴스킨은 1984년도에 설립돼가지고 1996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2000포인트. 그때 2000포인트는요. 제일 비싼 제품이 리프트팩 28,600원짜리였대요. 그걸로 2000불을 해야 돼요. 2000불. 아무리 발버둥 쳐도 28,600원이 제일 비싸.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누군가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저런 건강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TR90, TRM이, 뉴비트 들어가면 우리 뉴스킨에서 3,000포인트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100만 원 정도는 한국형 어떤 그 보상 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 누가에게는 그거 하루 술값도 안 되고 하루 가방값도 안 되는 그런 돈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어떤 가정에서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버는 그 가정에서 이 100만 원은 정말 저는 구세주와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막 해서 평범한 남편을 만나서 신혼생활을 할 때 맨날 빵꾸 나는 돈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강의 때 한번 썼을 거예요. 뭐냐면 제 후배 결혼식에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 부주를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냥 기본이 3만 원, 5만 원. 좀 친하다 그러면 5만 원 할 때였는데 10만 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늠을 하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저를 봤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무 싫다.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장품 총판을 시도를 했고 학생 가르치는 일을 때려치고 화장품 총판을 했어요. 왜 총판을 했냐면요. 남편이 그때 당시에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부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80년대 후반에 화장품 회사를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여기 부천역 근처에다가 화장품 총판을 하면서 로드샵을 크게 했었어요. 그걸 몇 개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벌리는 거예요. 돈이 벌렸는데 많이 벌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이게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은 이 일을 계속해서 가정을 이끌어주고 난 뉴스킨 할게.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얼마 벌어? 그러는 거예요. 나 27만 원. 야, 씨, 너 때려치고 직원 하나 자를 테니까 아니면 직원 하나 놔둘 테니 너 나와. 그럼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줄 테니까. 걔 빼고 너가 그 일을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부천역에다가 로드샵을 갖다가 하나 차렸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야, 요렇게 해가지고 한 3년에서 5년만 하면은 먹거리 확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뜨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잘 되니까 같은 업계에 소문이 나가지고선요.
저보다 한 4-5배 크게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1억 5천 정도의 뭐 이렇게 인테리어비와 그다음에 권리금 그런 거 다 손 놓고 털고 나왔어요. 그게 얼마 걸렸냐? 1년 8개월 정도 걸렸어요. 손 놓고 나오는데. 내가 뉴스킨 안 했더라면. 근데 그동안은 그때 당시에 제가 26만 원 벌 때 그걸 갖다가 비전을 보고서 쭉 가면서 돈 100만 원 벌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2023년도에는 한국형 벨로시티라고 했고 한국만 제가 지금 말하는 TR라인 T 누군가에게 TRM이 바이크를 전달했을 때 요 100만 원 정도로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에는 내가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목표도 있고 여러 가지 독서도 해야 되겠고 내가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거기에 뉴스킨도 한번 꼭 껴와 넣어 보세요. 근데 실은 제가 뉴스킨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려고 한 거 맞아요. 근데 오래 지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1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은데 이게 더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 저도 처음에 뉴스킨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지만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돈 벌려고 하는 이 생존 모드의 형태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에서의 진정한 가치는 사실은 100만 원은 그냥 뒤에 따라오는 거였고 저를 어떻게 했냐면 성장 모드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맞거든요. 맞는데 공부는 언제까지만 하고 그만두고선 더 이상 하지 않냐면요. 뭐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이후로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지시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맞아. 라고 하는 부모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뉴스킨에서 공부하고 뉴스킨에 오래 이렇게 몸담고 있다 보면요. 지혜가 생겨요. 내가 틀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다 큰 자녀의 성인 자녀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제일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돼요? 부모가 될 확률이 뉴스킨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얻어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보다는 돈은 그냥 나중엔 저는 돈 보고 시작한 게 맞아요. 이 생존 모드로. 근데 저한테 가져왔던 거는요. 돈이 아니라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였고 이 성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2년 12월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실 거예요. 분명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못하는 거잖아요. 못해야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못한 걸 갖고 그러면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반성도 하시고 어떤 건 칭찬도 하시면서 그 계획을 세울 때 뉴스킨 안에서 또 파마넥스라는 이 좋은 제품을 갖고 여러분들이 2023년을 계획하셔갖고 또 어느 자리에선가 사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자극받아서 이렇게 성장했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또 저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실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 부천센터에서 제가 만약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10배 이상 2023년에 성장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강의 들으면서 여기 오신 분들 표정이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또 밝아졌다가 희비를 막 이렇게 교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강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게 파마넥스와 어떤 사업의 가치를 말씀해 주시겠지만 진짜 찐 나의 진솔함으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가슴속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같이 공감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오늘 진짜 강의 역대급 강의 맞죠? 네, 이거 진짜 저장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돌려들으면서 와 진짜 계속 무릎을 탁 치면서 수십 번 때린 것 같아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나는 왜 이 정도의 깊이가 아직 안 되었을까? 반성도 해보는 시간이었지만 늘 우리에게 이런 배움의 자리를 만들어주 있는 이런 시스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최고의 강의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감동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우리 장재영 사장님께 또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ecording 네, stopped.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